자, 다음은 정치권 이야기인데요. 사진이 좀 준비되어 있습니다. 두 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많이 등장하는 인물이죠. 정치 인사이드입니다. 여기서 인이 사람 인이죠. 사람에 집중한다는 뜻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인물은 오세훈 전 서울시장입니다. 지금 서울시장에 도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힘 지금 경선, 서울시장 후보 경선 과정을 치르고 있는 상황인데 어떤 내용인지 기사 보겠습니다. 오세훈 원전 문건 제목에 보면 V자가 있는데 그 V자는 VIP의 뜻 아닙니까? 이렇게 뭔가 어저께 본인이 글을 SNS상에 올려서 의혹 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VIP로 해석을 하신 것 같아요, 어제. 그러자 여당에서 반응이요. 코미디언이냐? 이 반응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문서 작성을 하게 되면 문서 제목이 있고요. 뒤에 이 문서 내용이 뭐 여러 가지 내용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약간 이른바 판이 버전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V1, 뭐 V2 뭐 이런 식의 표시들을 해요, 통상. 근데 그 원전 관련 문건, 산업부가 작성한 문건에 이제 여러 가지 제목과 함께 그 V가 많이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혹시 VIP 아닙니까? 그러면서 뭔가 의혹 제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다 여당 쪽에서는 뭐지요? 이런 반응이 나온 겁니다, 지금. 좀 더 보겠습니다. 버전 뜻 지적에 오세훈 전 시장이 어제 오후에 이건 이제 본인이 그거를 설명 들은 거죠. 그래서 유감 표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정정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상황이 이렇게 됐어요, 어제. 자, 그럼요. 이와 관련해서 뭐 여당 쪽에도 반응이 좀 있었는데요.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 서울시장이자 현 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 후보의 의혹 제기 수준이 너무도 참담하고 황당한 탓에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지 모를 지경입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말대로라면 지금도 전국 곳곳에서 세계 곳곳에서 문재인 대통령께 보고되기 위해 작성 중인 문건이 수억 건인 셈입니다. 이 정도면 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 후보인지 코미디언 지망생인지 분간이 어려울 정도입니다. 자, 어제 상황은 좀 화면으로 좀 정리를 좀 했습니다. 먼저 이제 오세훈 전 시장이 본인이 이 V 얘기를 하면서 뭐 흔히 대통령을 통상 이제 VIP라고 칭합니다. 근데 그거와 연결시켜서 약간 의혹 제기를 했어요. 그렇지만 오후에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으니까 바로 잡았죠. 그러면서 유감 뭐 이런 표명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미 뭐 내용을 알려줬고 여당 내에서 반응이 나왔습니다. 여기 보면 박주민 의원 혹시 문서 작업 한 번도 안 해보셨나? 직장인은 V가 버전이라는 것을 모두가 압니다.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반응이었고요. 그리고 옆에 우상호 의원 지금 역시 이제 서울시장에 도전하고 있죠. 그러니까 오세훈 전 시장의 논리라면 이런 게 생략돼 있습니다. 앞에 V3는 안철수 후보가 대권 도전 3번 한다는 뜻입니까? 비판을 이렇게 비유하면서 비판을 한 거죠. 어제 이런 상황이 좀 있었습니다. 조대진 변호사. 네.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이게? 뭐 그 축구 선수도 그 드리블이 잦으면 그 발이 스텝이 꼬입니다. 근데 예. 이제 지금 오세훈 전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상당히 쫓기고 있는 듯한 느낌인 것 같아요. 뭐 당내에서도 본인이 뭐 여러 가지 예비 주자들 사이에서 뭐 1위를 하고 있는 것도 있기는 하지만 뭐 그렇게 완전히 앞서 나가고 있는 건 아니고 또 전적으로 또 정치를 좀 오래 쉬셨잖아요. 예.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감각이 떨어지신 거 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지금 좀 바람을 일으켜야 되는데 젊은 층이 오세훈 시장을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발언을 통해서 집중도를 조금 높이려고 하는데 자꾸 자살골을 넣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른바 이제 드리블을 하다 스텝이 꼬인 거다. 네, 스텝이 꼬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들을 통해서 주목을 받기보다는 정책이라든지 본인의 정치적 소신을 통해서 이렇게 드러나야 되는데 너무 한순간에 뭐 이런 이슈들을 선점을 해서 자꾸 나타내려고 하다 보니까
본인이 그 처음에 이제 경선 참여하는 것도 조건부 경선 참여로 해가지고 이미지를 구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저런 거 너무 재지 말고 본인이 갖고 있는 포텐이라든지 정치적 능력을 가지고 그 시험대에 올리려는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원전 문건이 굉장한 논란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어떤 비판적인 입장을 내면서 이 V라고 제목에 표 있는 이 부분에 집중을 한 건데 이게 어제 이제 여러 가지 논란이 좀 났습니다. 박수현 전 대변인과 최영호 고문께 제가 1분씩 논평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예, 뭐 우리 조대진 변호사가 조목조목 다 분석을 한 것 같고요. 뭐 일종의 해프닝이죠. 예. 해프닝인데 이제 드리블을 하다 스텝이 꼬였다. 근데 스텝이 꼬였을 뿐만이 아니라 예. 그것을 경쟁자인 나경원 의원에게 패스를 해준 꼴이에요. 또 그렇게 해석을 하십니까 지금? 지금 공이 이게- 글로 갔어요 그럼? 예.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은 그냥 얻은 거죠. 가만히 있었는데. 가만히 있어도. 그러니까 이게 원래 요 시기에는 후보 이미지가 형성되는 시기인데 이때 아마 계속 조건부 출마, 그다음에 나경원 의원을 향해서 인턴이냐, 그다음에 요 해프닝 이런 걸로 해서 오세훈 그 후보께서 초기 그 이미지 형성 시기에 그 이미지 좋은 이미지를 형성할 때 그 이미지를 나경원 후보에게 패스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최영호 고문께서 보시기엔 지금 사실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경선이 진행 중이잖아요. 근데 이 사안이 그냥 단순히 해프닝으로 지나갈까요? 아니면 어떤 좀 영향을 주는 정도의 사안인가요? 얼마만큼 초동 대응을 잘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커지거나 작아지거나 분명히 제가 될 것 같은데요. 예. 이제 뭐 자기의 의도는 알겠어요. 예. 이 문서를 대통령이 진짜 봤느냐 안 봤느냐를 예. 그것을 따지기 위해서 한 부분인데 지금 서울시장 예비 후보이기 때문에 조금 더 서울시에 관한 어떤 부동산 정책이라든가 이런 거에 조금 힘을 쓰는 모습들을 좀 보여야 될 것 같고요. 뭐 저는 V자는 연배로 봐서는 태권 부위 나올 때 10대를 지낸 게 오세훈 시장인데 예. 태권 부위처럼 홀홀 날아갖고 좋은 경선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앞서 봤던 기사 다시 한번 좀 보겠습니다. 거기 어제 오후에 오세훈 전 시장이 올렸던 어떤 해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이 좀 소개돼 있어요. 여기 있습니다. 이 중간 사진 아래입니다. 버전으로 보는 게 맞다는 의견을 많이 받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신 거죠. 그거 빨리 수습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유감으로 생각한다. 일단 좀 바로 잡은 거죠. 그리고 아래로 갑니다. 그러나 문제의 본질은 대통령이 이 문서의 보고를 받았느냐 여부이기 때문이다. 또 이렇게 좀 강조를 합니다. 아무튼 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김병민 교수께 국민의힘 소속이신 김병민 교수께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국민의힘 내에서 지금 이거 반응이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셨어요? 어제 저녁부터 굉장히 온라인에 회자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비상대책위원회가 있으니까 아마 가면 당 내에서도 여러 가지 논란이 뜨거울 거라고 봅니다. 당 차원에서 봤을 때는 이 북한의 원전을 지어주려고 했던 그 산업부의 문건 자체가 갖고 있는 파괴력이 굉장히 심상치 않다, 심각한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각장 우려가 되는 건 이러한 정치인의 말 실수 한마디 때문에 이 모든 내용들이 희화화되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걱정이 드는 대목이거든요. 당으로서는 조금 그런 부분을 네. 걱정하고 그리고 있군요. 전적으로 서울시장 후보의 입장에서는 이제 한 2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예. 그럼 2달이면은 하루에도 이 서울시의 25개 자치구를 어떻게 더 멋진 비전으로 우리가 이끌어갈 수 있을지, 그리고 부동산 문제부터 정말 양극화에 시달리고 있는 가장 어려운 곳에 있는 시민들의 손을 잡아주기 위해서 무엇 할지를 고민해야 되는데 지금 아무래도 경선이 조금 뜨겁게 달아오르다 보니까 여권과 야권 할 것 없이 중앙정치 이슈가 있으면 그 중앙정치 이슈에 또 깊게 매몰되는 현상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있게 되는 상황 속에서도 서울시장 후보로서 서울에 집중했으면 일어나지 않았을 참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지우기 어렵습니다. 예. 아마 이번 일을 계기로 남은 기간 동안에는 예방주사를 좀 빨리 맞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예. 후보들이 더 적극적으로 경선에 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건 야건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거는 정책 내용이에요. 정책 경쟁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 인물로 가겠습니다. 다시 사진입니다. 두 번째 인물은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입니다. 라디오 인터뷰에서 몇 가지 얘기를 했는데 그게 굉장히 좀 회자되고 있죠? 그 내용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최재성, 야당도 명운을 걸어라. 원전 관련해서. 원전 관련 의혹 제기 막 하는데 뭐 이적행위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USB 얘기 자꾸 하고 있는데 명운을 걸어라. 그럼 공개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법적 대응 그 이상도 할 것이다. 맹공이죠. 이 정도면은요. 이런 내용이 좀 있습니다. 자, 그럼요. 이와 관련된 영상 최재성 정무수석의 이야기, 그다음에 야당의 뭐 이야기 묶었습니다. 보시죠. 어제도 산업자원부에서 관련 문건을 공개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그거 갖고 뭐라 그래요? 그 다음에 또 뭘 공개하라고 할 거예요. 절대 공개해서는 안 돼요. 그러나 모든 것을 포함해서 검토를 하되 반드시 야당이 이것은 책임을 지겠다고 걸면 그거는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를 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을 아무 근거 없이 의혹 제기한다고 정상회담에서 있었던 일 또 오갔던 그런 것을 무조건 다 공개한다는 것은 그 나라가 뭐가 되겠어요. 그래서 책임 있게 걸으라 이거예요. 야당이 자신 있으면 명운을 걸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야당으로서 당연히 문제 제기하고 그다음에 청와대와 여당은 국민에게 그것을 확실히 의혹을 해소해 줘야 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야당의 당연한 합리적 문제 제기와 의심을 선을 넘었다 그러고 형사 책임을 묻겠다 하고 과민 반응한 것이 오히려 더 이상해요. 산자부 공무원 공개 사과야. 명운을 걸면 USB 내용, USB에 담긴 거 공개하겠습니다. 다 공개합니다. 이런 거였고요. 그 야당에서는 뭐 그렇게까지 이렇게 발끈하는 거 보니까 그게 더 이상합니다. 또 이런 반응이었습니다. 화면 좀 보겠습니다. 역시 이제 명운 걸어야 되는 거 이게 지금 회자가 되는 거예요. 그 명운. 이 명운이 뭘 뜻하는 건지 뭐 또 해석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이거에 대한 반응이 금태섭 전 의원입니다. 국정 운영이 타짜들이 서로 손목 걸고 벌이는 도박판이란 말인가. 요즘에 도박판 얘기가 정치권에 참 많이 나옵니다. 뭐 어제는 뭐 묻고 떠물로 뭐 이런 표현도 있었는데 오늘은 도박판에서 뭐 타짜들이 뭘 거는 거 이런 상황이냐고 또 지적이 나왔어요. 이거에 대한 반응이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제 궁금한 것은 조대진 변호사. 네. 최재성 수석이 얘기한 이 명운이라는 거는 뭘 뜻하는 걸까요? 뭘 걸어야 된다고 야당한테 얘기한 걸까요? 구체적으로요. 일단 뭐 제일 중요한 걸 걸어라. 뭐 이 그 메시지인 것 같은데요. 뭡니까 그게? 그 단순하게 뭐 해석을 해보자면 이 말을 한 사람, 그러니까 이 문제를 제기한 사람이 사퇴까지도 고려할 수 있느냐. 처음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얘기한 걸로 그렇죠. 알려지잖아요. 김재민 비대위원장이 무슨 이적행위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뭐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그 정도로 자신이 있으면 우리는 자신이 있으니 그 정도로 자신이 있으면 비대위원장 사퇴까지도 고려하면서 수장을 바꿀 그런 용기까지도 한번 보여봐라. 뭐 이런. 그러면은 USB 내용을 공개했는데 거기에 만약에 별거 없다면 먼저 자리를 걸고 그걸 보자고 해라. 네, 그렇죠. 그러니까 최재성 수석이 아주 자신감의 표현을 드러낸 것이라고 보일 수 있습니다. 너네들 그렇게 당신네들이 그렇게 궁금하면 예. 우리는 공개를 어떤 절차에 따라서 할 수 있으니 다만 당신들도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냐라는 그 답변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답변은 아마도 정치적으로 그 발언을 중심적으로 한 그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겨냥한 발언 아닌가 그런 생각이 그렇다면 듭니다. 명운은 바로 비대위원장 자리일 수 있다는 거네요. 네, 그렇죠. 네. 최재성 수석이 어제 인터뷰 내용 잠깐 보셨지만 처음에는 일단 공개는 안 된다는 걸 먼저 전제로 했죠. 그렇지만 야당이 계속 요구를 한다면 야당도 책임지고 요구를 하라. 그리고 명운을 걸어라.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게. 자, 김병임 교수. 네.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의힘 명운을 걸고 공개 요구를 할 의향이 있습니까? 최재성 수석의 말대로 하게 되면 청와대는 뭘 걸 겁니까? 우리가 이렇게 되는 뭔가를 거예요, 걸면 이게? 걸고 묻고 더블로 갔을 때 그럼 청와대는 뭘 걸겠다는 겁니까? 그럼 아까 금태섭 그리고- 전 의원의 그 예. 지적이 타당할 수도 있는 거네요. 그런 상황이요. 방식으로 정치가 국민들에게 비춰지면 예. 국민들께서 대한민국 정치 수준을 바라보면서 참 멋진 정치하고 있다. 이렇게 보실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굉장히 답답한 마음이고요. 만약 청와대 정무수석 자리에 지금 제 옆자리에 있는 박수현 전 대변인이 정무수석에 있었으면 저런 행동을 하진 않았을 겁니다. 갑자기 박수현 전 대변인께서 갑자기 정무수석의 등장하셨어요, 지금. 자리라는 건 예. 야당과도 협조를 이끌어내면서 국정 운영을 원활하게 이끌어가는 윤활유와 같은 역할을 해야 되는데 예. 지금 도박판의 한 장면처럼 야당을 적으로 규정하고 여기에 대해서 겁박과 협박을 일삼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야당이 왜 이와 같은 주장을 하고 목소리를 높일 것인가?
야당과 언론은 국민이 가지고 있는 의혹과 의구심을 바탕으로 정부와 집권당을 향해서 분명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동안 청와대가 했던 숱한 해명들을 보게 되면 우리 드루킹 사건 다 보지 않았습니까?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했지만 재판 결과 보니까 유죄가 드러났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얼마 전에 조한기 전 비서관이 나와서 USB 건넨 적 없다 얘기했지만 슬그머니 뒤로 빠져서 도보다리에서 건넨 적은 없다라는 얘기를 했고 윤준병 의원도 이거 박근혜 정부 시절 생산한 문건이다 얘기했지만 뒤로 돌아서는 그 말이 아니군요라고 물러서게 됩니다. 얼마 전에 경찰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법무부 차관, 이용구 차관에 대해서 영상 없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언론에 보도가 있고 시간이 흘러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오니까 예. 죄송합니다, 송구합니다라고 하면서 영상이 있다고 또 말을 바꾸지 않습니까? 청와대가 그동안 대한민국 정부가 국민께 많은 신뢰를 줬으면 이를 바탕으로 야당이 이렇게까지 문제제기할 이유도 없습니다. 지금 문제의 핵심적으로 볼 수 있는 이 문건은 예. 감사원의 결과를 통해서 드러나고 수사가 이루어졌던 건데요. 이거 다 그동안 청와대와 정부가 부인해왔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건의 진실을 밝히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이를 바탕으로 어떤 정도 수준에서 야당과 협조하고 조율하면서 문제를 끌고 갈지 그 역할이 정무수석이 주어진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수현 전 대변인께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김경민 교수께 지금 박수현 전 대변인께서 정무수석 역할을 만약에 하셨다면은 조금 상황이 달라지지 않을까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거든요. 이런 상황에 닥쳐서 박수현 전 대변인께는 야당을 향해 어떤 말씀을 하시겠어요? 최재성 정무수석이 예. 표현할 때 보면 평소에 저런 그 서민적 용어를 서민적 용어요. 서민적 용어. 일상 구어체 용어죠. 이 명운을 걸어라는 걸 그렇게 보시는 거네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이것도 일종의 또 해프닝으로 봐야 될 겁니다. 청와대로서는 사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어떤 이 색깔, 이념, 논쟁, 공방, 공격 이런 거를 굉장히 좀 민감하시고요. 사실 2012년 대통령 선거를 앞둔 시점을 돌아보십시다. 그때 정말 국회에서 NLL 포기 문건을 들고 흔들면서 얼마나 나라가 시끄러웠습니까? 굉장히 싫고 논란이 컸죠. 그럼요. 그런데 돌아보면 아니 어떻게 노무현 대통령이 북한에 가서 NLL을 포기한다는 발언을 할 수 있겠어요? NLL이 뭡니까? 주한 미군, 특히 유엔 연합사에서 관리하는 건데 그걸 포기한다는 발언을 할 수 있나요? 그런데 어쨌든 정쟁이 됐고 문재인 대통령은 그 당시에 굉장한 그 이념 공세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이적 행위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청와대가 좀 이렇게 좀 표현을 하는 것인데 과거에 그런 기억까지 떠올렸을 수 있다는 거네요. 네, 그래서 이 문제 빨리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모든 언론에 대개 언론에 보수 언론의 사설도 이제 그만해라. 야당 이러면 안 된다라고 다 충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까지만 하고 오늘 입춘입니다. 그래서 북풍은 계절풍인데 이제 입춘이 돼서 동남풍으로 이제 좀 국민 보시기에 좀 편안하도록 그렇게 하자 제안을. 제가 한 질문에는 답을 안 하셨어요. 만약에 입장에서는 어떻게 야당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그 얘기는 안 하셨어요? 이렇게 그냥 봐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렇게 좀 이렇게 뒤로 이렇게 옆으로 좀 넘어가신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최영호 군께서 하신 말씀 있으시다고요? 최재성 수석의 1패입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정의용 후보자가 지금 USB를 미국에도 제공했다 그러죠. 그럼 이건 국가 정부의 기록물입니다. 이거는 공개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공식 문서와 같은 형태가 된 거다 지금. 기록물에 대한 규정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업무에 관련해서 생산된 기록들이거든요. 저거는 뭐 절대 공개 못해. 이거는 최재성 수석이 잘못 알고 계신 부분들이니까 이 부분은 뭐 공개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고요. 뭐 과거에도 2017년도에 우리 위안부 합의 검증 태스크포스 때 박근혜 대통령하고 아베하고 뭐 합의한 내용 이런 거 다 공개됐거든요. 그래서 최재성 1패 이렇게 저는 정의하고 싶습니다. 1패. 오늘 인물 두 분은 약간 모두 다 1패를 왠지 하신 듯한 뭐 이런 평가를 오늘 해주셨어요. 패널분들께서는. 지금 방금 정의용 외교장관 후보자죠 지금 전 국가안보실장인데 뭐 말씀하셨는데 그와 관련된 영상도 준비돼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판문점 회담이 끝난 직후에 다시 그 워싱턴을 방문해서 미국에 북한에 제공한 동일한 내용의 USB를 제공을 했습니다. 미국이 충분히 수긍을 했고 사실 미국이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이거는 매우 비상식적인 논리의 비약이라고 저는 봅니다. 정부 차원에서
특히 청와대와 NSC 차원에서는 전혀 검토를 하지 않았습니다. 또 물론 북한과의 대화 과정에서도 원전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거론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 원전 문건 그리고 뭐 북한 지역 원전 추진 뭐 방안 뭐 이런 문건까지 좀 제목으로 알려졌잖아요. 내용도 공개됐고요. 이 논란은 이어지고 있는데요. 기사 하나 보겠습니다. 북한 원전 문건 어디까지 보고됐나? 그런데 산업부는 얘기할 수 없다 이런 반응을 보였죠. 보고 라인 따라서 문건 무게가 달라진다. 월성 수사팀이 검찰 수사하고 있죠. 수사팀이 수사할지 관심이다. 그러니까 지금 가장 중요한 핵심, 그러니까 야당 쪽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뭐 얘기를 하고 있죠. 이거는 뭐냐면 이 관련 문건을 어떤 경위로 작성이 되는가, 공무원이 그냥 알아서 작성한 건가 아니면 어떤 지시가 있었는가, 그리고 보고는 어떻게 되는가, 이른바 지시와 보고 라인이 있었다면 어디까지인가, 뭐 이런 얘기가 쟁점으로 떠오른 겁니다. 자, 이렇게 공방이 계속 가고 있는데 이거 굉장히 오래가는 아주 지리한 공방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을 보니까요. 자, 뭔가 해결을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최영하 국민과 박수현 전 대변인께 짧게 한 30초 드리겠습니다. 이 사태 지금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해법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먼저 최영하 고문님. 아니 우리 이제 그만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냥 그만. 아니 그만둬야 돼요. 왜 북한의 원전 지어는 게 현실적으로 아무런 타당성과 실효성이 없지 않습니까? 아니 제재를 해제해야 되고 그다음에 뭐 미국의 기술에 대해서 인정을 받아야 되고 IAEA에 들어가고 북한이 NPT에 들어가고 다 아는 내용이고요. 만약에 이게 뭐 이 사실상으로 이제 사법에 이제 판단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 결국은 증인을 누가 해야 되냐면요. 김정은 위원장이 와서 내용에 대해서 증언을 해줘야 돼요. 안 되잖아요. 안 올 거냐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분명히 어디까지 보고됐는가는 수사 중에 있고 왜 작성했는가는 지금 산업부의 관계자들이 지금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온 말을 딱 믿어야지 이거 갖고 공방하기 시작하면은 힘들어 죽겠는데 더 힘듭니다. 그러니까 그만하는데 뒤에 줄을 걷어요. 그만으로 해주셨어요, 아주. 자, 박수현 전 대변인께서는 지금 이 상황을 좀 뭔가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예, 야당의 사과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끝내야 합니다. 지금 이게 그 산업부 문건이 작성될 그 시점을 전후해서 예. 우리 언론이 보도했던 그 기사의 제목만 짧게 소개를 하면 예. 남북관계 개선 후에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자. 김정은 핵무기 없애면 한국형 원전 지어주자. 북한 산림복원 원전 건설이 답이다. 이렇게 북한의 원전을 건설해야 한다고 그 당시에 모든 언론들이 언론 쪽에서 그런 아이디어 제시가 이 있었다는 언론들이 거죠. 막 이구동성으로 보도하던 때예요. 그런데 6월 10일 2018년 6월 10일 북미 정상회담이 예정이 돼 있었고 잘 풀리면 북한의 비핵화가 되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이 담당 공무원이 아무것도 생각 없이 앉아 있다면 그 제대로 된 공무원입니까? 그리고 오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대표적인 언론들이 이렇게 사설을 통해서 보도하고 있어요. 야당 막무가내 원전 논란 중단해야. 그다음에 원천적으로 실현 불가능한 북한 원전 소모적 색깔 정쟁 멈춰라. 더 이상 북한 원전 공방 국익에 반한다. 예, 야당이 오늘부로 멈췄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원전 관련해서 좀 그만, 먼저 종료 뭐 이렇게 표현해 줬고요. 그리고 또 원전 관련해서는 지금 그 자체가 좀 검찰 수사가 진행 중에 있거든요. 많은 분들도 이걸 기다리고 있기도